화물 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아직도 조금씩 개선이 안 되고 이게 금액이 상당히 커요. 지금 매년 2천억 이상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고 또 매년 600건 이상 이렇게 이제 적발이 되는데 적발이 되면 행정 조치는 뭐 하고 있는데 이 행정 조치가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죠?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활동하고 있는 거 혹시 있습니까? 국토부하고 저희 도하고 시군하고 석유관리원하고 합동을 해가지고 의심 주유소나 의심거래 사건에 대해서 한 600건 정도 대해서 합동점검이나 이런 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적발도 한 330건 이렇게 적발이 됐고요. 매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합동단속 하고 있는데 합동 단속하는데 개선이 안 되니까 노인이 지금 지적하는 거고 합동 단속도 중요하지만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에 개선해서 꼭 좀 해주시길 바라고. 첫 번째 지적을 해드리면은 반입내역하고 수불부가 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게 누락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주문번호가 이제 불일치하는 거 있어요. 주문번호가 다를 수 있을까요? 관급에서 너무 좀 안일하게 그 품질 관리나 아니면 현장 관리한 거 아닌가. 그리고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 철근이 35톤 그리고 고장력 철근이 267톤이 반입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작업일보를 보니까 고장력 철근이 77톤이 반입 누계예요. 그러니까 실제 들어온 건 267톤인데 작업일보의 누계는 77톤. 담당자가 작성을 해서 현장 대리인이 사인을 하셨고 심지어 감리 단장님도 사인하셨어요. 매일매일. 그리고 12월 내에 지금 지적드린 문제를 포함한 공사 전반의 심사를 진행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는데요. 부실시공, 부실감리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사비가 추가로 지금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비를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경기 버스 라운지 운영 부분에서 보니까는 크게 뭐 변화가 없어요. 경기 버스 라운지는 25년 5월 달까지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층, 4층 해가지고 개관을 하고 나서 지금은 현재 많이 이용자는 늘긴 했지만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늘지 않아서 좀 계속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돈은 뭐 4억 2,400 정도 들어간 부분들에서 크게 효과가 없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좀 확실하게 그 정리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자동차 정비 지원 방안 및 항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걸로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예산에 안 태워져 있어요. 자동차 정비업 관련해서 전기 자동차로 해가지고 전환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 시설 지원 이 두 가지로 해가지고 저 방향성을 잡았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재정상을 봐가면서 예산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현재 제일 급한 분들이 저상버스 다 전기 자동차잖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층 버스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할게요. 이게 2015년에 도입이 됐죠. 근데 네, 이제 그렇습니다. 뭐 장고장이라든가 뭐 엔진 오일 교체하는 데만 3일씩 걸리고 네, 그다음에 수리비도 비싸고 좀 몇 달씩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2층 버스가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교통카드 오류 한번 볼까요? 오류를 신고 안 한 거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신고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인이 되면은 그건 환불 조차입니다. 근데 왜 그 자료는 없어요? 그럼 확인하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돌려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장기 미사용 충전 선수금 활용 방안이 있죠. 발생한 이자를 활용하여 저소득층 교통복지를 위해서 기부한다고 돼 있는데 근데 이거를 무슨 권한으로 기부를 합니까? 국토부나 이런 데다 건의를 하셔야죠. 이거 네. 국고 환수가 맞는 거죠. 프리미엄 버스 한번 볼까요? 아침에는 좌석이 없어서 그러면 좌석 확보가 우선이지. 아니 28인승 프리미엄 버스가 뭐가 아니 어느 도민이 그걸 원합니까? 이게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남수동 국지도 98호선 공사하는요. 지금 몇 차례 설계 변경이 됐죠? 몇 년이 늦어졌습니까? 원래 완료할 거예요, 말 거예요. 도민들한테, 지역 주민들한테 언제까지 우리가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DL건설 관계자 나오셨죠? 이게 공사 현장의 공기만 문제인가요? 대림건설과 DLENC가 결과론적으로는 최대 규모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곳 아닙니까? 지금 공사 현장에서 위반 사항이 정말 많이 적발되고 있어요.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대책, 안전에 대한 출입 문제, 용역업체 사장이 현장을 들락달락 하는 것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세요? 그 사람이 현장에 들락달락 거리면서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게시판에다 올려놓고 다시 한번 회사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까지 지금 제정하고 있습니다.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3,837개, 노인 보호구역은 466개, 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개수가 굉장히 부족하죠. 노인들의 이제 다양한 생활들이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노인 보호시설, 복지시설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 병원, 역, 터미널 주변 이런 데서 중점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도민의 교통안전 보호를 위해 건설국은 시군의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인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좀 제안을 드린다면 뉴욕과 싱가포르 예를 들어보면 그 노인들이 걷는 속도가 느린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행자 섬을 설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횡단보도 보행 신호를 좀 연장할 수 있는 버튼을 설치해서 보행 시간을 신축성 있게 할 수 있는 장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셔서 2023년도에는 우리 노인들이 교통사고에서 취약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면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파주한테도 벌금을 지게 하는 도로법이 개정됐음에도 발생하는 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뭡니까? 차주가 신고를 해야 할 텐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제도 시행 자체가 5월 달부터 있기 때문에 정착되지 않지 않은 게 추측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파주들한테도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과적 차량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포토홀이죠. 우리 용인의 지역구만 해도 이렇게 다녀보면 건설 현장이 많다 보니까 어느 도로 하나라도 뭐 정상적인 도로가 없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 아스콘 그 공사 기법이라든가 그 강도라든가 한겨울이 지나서 비가 오고 나면 어김없이 생기는 자리에서 또 생기거든요. 그런 것도 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향후에 버스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줄어들 것으로 보세요? 전반적으로 버스 업계는 지금 사용화되고 있어서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중고용제에 2027년도까지 그때 6,165대를 중고용제 하겠다는 거죠. 31개 시군의 도비보조 사업은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사업을 다 못하고 2027년부터는 중고용제에 투입을 해야 돼요. 그죠?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1,100억을 투입해야 되고요. 재정이 뒷받침하지 않는 이런 정책 사업들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지역 형편에 맞게끔 우리 도비를 배정할 수 있는 예산 시스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이런 중고용제에 대해서 문제점 심각하다고 보고요. 공직자분들도 본인이 모시는 도지사님을 잘 설득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정책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자 설문조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 세 가지가 첫 번째 자전거 도로 단절이고 두 번째 포장 상태 불량 순으로 나타납니다. 경기도가 갖고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대로 집행을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내구성이 좋은 포장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지침이나 시방서 등을 확인해가지고 시군하고 다시 한번 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제3조에 보면 도지사, 시장,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 안전을 보장하고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 편의도 이런 것이 3조에 실려 있습니다. 지평부가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도민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철도항만 물류 국장님은 우리 GTX 운임 수치 관련해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교통부하고 좀 협의 좀 잘해서 이렇게 좀 대응해 주시고요. 경기도민께 더 많은 교통 이동권이나 편의성 강화에 더 적합한지 그거 좀 많이 살피셔서 GTX 용역에도 더 많이 의견 반영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통연수원장님은 애프터 코로나 시기에 기존의 온라인 교육이랑 시스템 활용 관련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온오프라인 교육 편의성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교통공사는 좀 긴 호흡으로 운영하시고 계속해서 경영구조나 수익구조
구조 관련해서 계속 고민 좀 해주시고요. 우리 평택항만공사 김덕구 대표님은 전년도하고 큰 차이나 변화나 개선 사항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좀 펼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 인접 도시지만 많이 낙후돼 있는 우리 의정부시 현안에 대해서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 자립도 최하위권, 그다음에 재정 자주도 최하위, 지역 내 총생산 GIDP 최하위, 우리 의정부시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시군 차등 보조를 적용하는 거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람들, 사물들, 사업들 모두가 다 공공재입니다. 우리가 그 1,400만 도민의 혈세로 일하고 있는 거 항상 명심하시고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 제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을 위한 용역을 하셨죠? 2023년도에 7,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 용역을 기반으로 참여 노선을 정하셨다가 시군에서 좀 부당하다, 업주들도 굉장히 항의가 많아서 각 업체별 한 노선씩 참여시키게 하신 거 알고 계시죠? 처음부터 업체와 시군의 의견을 듣고 했으면 7,600만 원 그냥 안 썼을 텐데 그 7,600만 원은 그러면 누가 물어냅니까? 공정성 그리고 누구나 행복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게 옳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면 그 방향성에 따라서 정책도 세워지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절충안을 찾지도 않고 그 업체와 시군의 의견만을 따라서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시정 명령서도 보내고 어떤 분의 생각으로 이렇게 됐는지 징계 요구서도 정식으로 문서로 보낼 예정입니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트램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죠? 화성, 성남, 수원, 시흥, 부천 등 5개 시에서 또 7개의 사업을 하고 있죠. 경제성 심의를 위해 진행 중인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 용역의 결과가 국토부 등 과의협의로 12월 말로 연장되었다는데 국토부 쪽하고 협의는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 협의 과정에서 좀 지연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올해가 안 넘기게 노력 부탁드리고요. 예. 추가적으로 트램과 다른 자동차의 혼용도로의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혼용도로 운영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시점인데 이에 대해 경기도 트램 사업 추진 방향은 무엇이죠? 기본적으로는 전용 차선이 나면은 굉장히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외국 사례를 봐서도 트램하고 일반 승용차나 기타 교통수단하고 사고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일부분은 저기 혼용차로를 적용을 하고 도로폭이 여유가 있는 곳은 전용차로로 운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환승 손실 보전금도 일종의 운영비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도 그리고 환승 손실 보전금은 31개 시군 중에 4개 시군만 수령할 수 있고 철도 운영비 지원은 일부 시군만 지원 가능해서 형평성에서 좀 어긋난다. 우리 경기 북부는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만 해도 7호선이 개통이 되면 한 역사당 90억씩 손실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정의 위기가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철도 재정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노인, 장애인 등 무임승차가 원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철도 관련해서 건설 단계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는 운영하는 철도도 없고 형평성 문제로 운영비 지원도 하지 않고 철도 운영기관으로서 어떻게 육성할지에 대한 계획도 없습니다. 경기도의 역할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법에 의해서 감독한다고 돼 있는 취지는 그만한 가치와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명시를 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1년에 소송 페널티가 얼마 발생하나요? 25억. 그 돈이 누구 돈일까요? 여기에 있는 120억 정도 되는가요? 네. 소송 페널티 정기예금을 해가지고 자산으로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건 왜 가지고 계셨나요? 저희가 사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 들어 살고 있어요. 지금 먼저 번에도 총회에서 상의를 했습니다. 계속 전세 살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사옥을 하나 마련하도록 하라고 해서 우리는 사업 예비자금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좀 회계 질서가 좀 엉망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항목도 개정도 그렇고 이거 관련해서는 획기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제대로 된 감독을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제대로. 버스 운송 사업조합에 대한 감독 권한은 여객법에서 부여된 감독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 권한을 행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